만남. 처음 학교 가던 날. 그리고 첫눈과 처음 사귄 친구들.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첫 순간들을 기억하지만 많은 경우 마지막에 대해선 떠올리지 않죠. 영화에 프롤로그가 있고 또 에필로그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한 편의 영화라면 당신의 엔딩 크레딧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을날의 캠퍼스가 술렁입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축제에 모두 들뜬 분위기죠. 부스 안에서도 축제 준비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네요. 고리. 이 학생들은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 걸까요? 지금 준비하는 게 뭐예요? 지금 테이블이 그냥 책상을 놓으면 안 이쁘니까 죽음에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좀 밝은 분위기를 연출해보자 해서 이런 컨셉으로 하게 됐어요. 죽음 준비라니. 언젠가는 다가올 이야기지만 아직은 막연하게 느껴질 나이. 나의 일보다는 남의 일에 가까울 법한데 여기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본인의 장례식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쓰는 건데 어떤 음식을 드리고 싶은지 뭐 어떤 노래를 틀고 싶은지 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뭐 그림을 그려주셔도 좋고 글로 써주시면 돼요. 낯설기도 하고 쉽지 않은 질문들일 텐데 의외로 즐겁게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며 차근차근 빈칸을 채워갑니다. 죽음에 관해서도 보통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해보기 때문에 죽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유언서 작성과 자신의 장례식장, 자기 장사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례 지도학과 학생들이 마련한 자리에 하나둘 관심을 갖고 찾아왔네요. 내일 죽는다면 하고 싶은 일은 바다 보러 가기, 꽃집이나 식물원에서 꽃구경하기, 그리고 갈비 먹기 적었어요. 묘비명에는 와주셔서 고마워요, 쉬다 가세요 라고 적었어요. 히히 다음 생엔 돼지로라고. 누워있고 잘 먹고 잘 자고 웃으면서 가는 게 즐거운 이별이다. 축제처럼 그냥 노래 틀어놓고 소장하고 있는 노래 CD 그거를 이제 나눠 나의 추억이 약간 나의 취향 같은 걸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 답변에서 저마다의 개성이 드러나죠? 저는 크로캉무시 케이크와 즐거운 EDM 음악이 나오는 저랑 조문객 모두 즐거운 장례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죽음 뒤에 바라는 나의 장래 희망. 마지막 순간에 대한 상상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해피엔딩을 꿈꾸는 모습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하고 내가 너무 잘 못해서 미안하고 가는 길에 그래도 나는 행복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죽음이 꼭 슬픈 이야기일 필요는 없죠.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묘원. 이곳에서 조금 특별한 장례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엄마와 딸의 손길로 꾸며지는 추모단은 흔히 보던 장례식 제단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게 사진들은 옛날 사진. 이거는 뭐 이제 부모님하고 여기 남편이고 형님이고 네, 뭐 한 2살쯤 됐을까요?
그리고 이건 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같고요. 이것도 이제 결혼 전에 찍은 거고, 이거는 손주들하고 네. 남편을 추모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한 장례식. 어머니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렀어요. 정말 가족들끼리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장례를 했었거든요. 정말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갖고 사랑으로 감싸서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다르듯 하늘 아래 똑같은 추모단이란 없습니다. 오늘 남편의 유품으로 운동화 한 켤레가 함께 놓였네요. 딸이 이제 선물을 했는데 그걸 이제 못 신고 가셔갖고 마지막 선물로 올려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딸이 아빠한테 뭐 카드를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쓴 카드를 다 모아놨더라고요. 유품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탄탄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제는 집에 들어왔을 때 탄탄이 왔냐라고 하면 반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게 좀 속상하기도 해서, 그런데 언젠가 또 저희가 다시 만났을 때 탄탄이 왔어라고 반겨달라는 내용이에요. 젊었을 때 어떤 맥주집에 잘 갔거든요. 저랑 잘 갔는데 우리가 들어서면 그 집 주인이 이 노래를 틀어줘요.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까.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악과 그림들. 곳곳에 고인의 흔적이 나이테처럼 박혀 있습니다. 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조문객들이 도착했네요. 이곳에서 사람들은 유품을 보며 그가 살아온 삶의 기록을 천천히 따라갑니다. 한 사람의 연대기를 들여다보며 저마다 고인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죠. 한 사람이 떠난 빈자리지만 그에 대한 추억으로 가득 찹니다. 물론 슬프지만 아시던 분들이 모여갖고 같이 함께 추모를 아름답게 한다는 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너무 편하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추모식. 아버지는 영상을 통해 가족과 친구, 세상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딸이 쓴 편지는 정말 가슴 뭉클했습니다. 결혼의 웨딩 플래너가 있듯 지금 장례식을 기획한 엔딩 플래너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우리가 딱 기억에 남는 것은 라스트 씬이잖아요. 강하게 그게 우리한테 각인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인생을 하나의 영화로 비유한다면 그 라스트 씬이 무엇일까? 한 생애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접해보도록 돕고 또 스스로도 그 이야기를 남겨놓고 가는 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까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거 철부지. 여기 삶의 라스트 씬을 준비하는 또 다른 이가 있습니다. 장례식이 뭐야? 내가 딱 얘기하니까 내 친구가 나 안 가. 똑같은 80인. 특이하게도 이 장례식의 상주는 서길수 씨 본인입니다. 그는 벌써 살아서 하는 장례식을 4번째 진행해 왔죠. 즐거운 표정이지, 울거나 그런 거 없이. 이제 가족 소개. 아들이 이제 축하한다고 그랬죠. 우리 손자, 손녀.
말 그대로 이 장래에 슬픔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이걸 시작한 동기도 보면은 실크로드에서 사진을 찍고 와서 하나 딱 찍었는데 손녀가 영정 사진 같네 뭐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럼 너는 죽음과 장례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장례식이라는 것은 육개장 먹고 울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장례식에 육개장 안 먹고 울지 않는 장례식을 한번 해보자. 이것이 첫 번째 초청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마지막 삶을 정리하고 죽음 자체를 찬찬히 보게 해달라. 죽는 순간과 장례식은 죽은 사람 위주로 해야 된다. 짧지만 매우 저로서는 간절한 얘기들입니다. 매년 새롭게 쓰이는 유언의 내용. 여기엔 죽음을 생각하는 하루가 삶을 생각하는 하루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제 가족들과 자식들과 손자, 손녀가 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걸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교육도 돼요. 태어날 때도 웃고 죽을 때도 모두가 웃는 그러한 장례식을 갖고 싶다. 떠나는 이도 남는 이도 웃을 수 있는 마무리. 그렇게 5번째 장례식을 꿈꿉니다. 이게 뭐 죽음 준비라는 게 딱 수학 공식처럼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언젠가는 다가오고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서 공유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는 우리의 마지막 안식처 또한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추모 공간의 등장인데요.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고인의 빈소를 찾아 헌화를 하거나 분양하는 일도 가능해졌죠. 또 고인이 보고 싶을 때면 언제든 찾아가 추모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TV를 보다가 해외 토픽을 봤는데 그 군인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10년 뒤에 그 아들에게 남기는 말, 20년 뒤에 아들에게 남기는 말,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그게 TV에 나왔었는데 우리 자식한테 좀 남길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족의 역사관 같은 거죠.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역사관. 아버지에겐 다가올 이별 준비를 위한 공간이라면 아들은 이곳에서 가족들의 추억을 보며 힘들 때면 기대어 갈 수 있을 테죠. 어찌 보면 좀 힘들 때 부모님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제 자식도 제가 그리울 때 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좀 추억해 주면 좋겠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쫙 나오셨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하는 데예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마지막에 순간에 하셨어요. 예. 한번 줘봐요. 마지막 순간에 편안히 가고 싶다. 그렇죠? 편안히 하고 싶다. 쓸데없는 일은 안 하고 싶다. 그렇죠. 가족들에게 부담도 주기 싫고. 연명의료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환자가 혹시 의식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들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갈등 사항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을 해주는 거지요.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일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둘은 옛날에 다 했던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처음 하는 그 어디 가서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다들 의향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다 이렇게 건강합니다. 건강하지만 그래도 다들 뭐 언젠가는 닥쳐올 얘기니까 이렇게 사전 연명도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간 죽음에 대해 말하길 꺼려왔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희숙 씨가 죽음 준비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가셨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당했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시는 바람에 후회되는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그냥 그 떠난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것만 남아 있어요. 남편이 떠나고서야 사랑하는 사람과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알았습니다. 모처럼 곧게 단장한 김희숙 씨. 어딜 가는 길일까요? 연극 연습하러 가요. 웰다이 연극이라고 있어요. 그 연극 단원인데 알고 보면 극단에서 어엿한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다는데요. 잘하셨네요. 안산에서 왔어요. 아유 멀리서도 오셨네. 이분이 초창기 창단 멤버로 그때 한 10명 됐을까 11명인가 그런 거 같은데 이분 한 분 남았어요. 창단 멤버는. 공연을 앞두고 연습을 하기 위해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생님 별로 의식을 안 해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근데 얼굴이 조금 해숙해지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아팠어? 아니 좀 그런 것 같아. 아이고. 단원들의 평균 나이가 60세가 넘는 만큼 누구라도 잠시 보이지 않으면 자연스레 걱정이 앞섭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선생님이래? 머리를 자르셨네. 뭐야? 나온 거야 안 빠진 거야? 이거는 새로 난 거죠. 새로 났어. 한번 치고 이만큼 지금 살아. 짧은 게 더 멋있다. 근데 뭐보다. 암투병 중에도 연습에 참여할 만큼 단원들의 열정은 어느 프로 못지 않습니다. 2009년 창단한 연극단은 어느새 180회 이상 공연을 무대에 올렸는데요. 알고 보면 단원들 모두 죽음 준비 교육을 공부한 웰다잉 강사라고 합니다. 웰다잉 연극단 하면은 죽음에 관한 연극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죽음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나머지 삶을 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죽음을 앞둔 한 할머니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여 깨끗하고 숭고한 죽음의 의미를 새기고자 하는 내용의 연극입니다. 아이고. 아마추어 배우들이 모인 극단이지만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루는 내용 앞에선 그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몰입하게 되죠. 후회 없는 마무리. 당하는 죽음보다는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하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잠시 우리의 장례 문화를 돌아볼까요? 2020년보다 2021년이 사람이 더 생명이 더 올라갔다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장례 문화 환경의 가장 큰 변화 요인인데요. 관혼상제 중 가장 보수적인 것이 상이라지만 달라지는 시간 흐름 속에 변화의 시기에 놓였습니다. 장례식장 비용은 지금 약간 고비용 체제를 저비용 체제로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문제되진 않아요. 이제 한 명 자녀를 두고 2명 두고 있으면 그거 갖고는 장례를 못 치르죠. 그때가 되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겠죠. 이 장례 비용이. 그러기 위해서는 거품을 좀 많이 빼야 되고 문화도 좀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축구장 13개 면적의 묘원. 이곳에 6천여 기의 무덤이 있는데요. 닦고 생땅 그대로라. 예, 한 10만 평 되거든요. 이쪽으로도 다 무용고입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그중 3분의 1 이상이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묘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흉물스럽게 이거 이제
다 폐기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또 연락도 안 되고 연구사가 언제 해나 나타날까 봐서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전국에서 벌어지는 묘의 면적은 여의도 35배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너무 답답해가 이렇게 또 현수막을 이걸 계속 1년 쳐도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묘들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데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2000년부터 이제 계속 방치가 되더라고요. 2015년부터는 아예 발길이 또 끊겨버렸어요. 손자를 찾아가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관리를 안 하려 합니다. 그 할매 할아버지가 다 방치되어 있는 거죠. 무덤에 묻히는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반면 관리할 사람이 줄어드는 건 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화장을 해서도 봉안당에 모시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연장을 해야 되고요, 계약도. 근데 이제 막상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장법을 가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그게 이제 곧 자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매장지 부족과 묘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화장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화장률이 증가하면서 그와 동시에 친자연적인 장례 방법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안으로 가시면 이제 수면 바로 위에서 뿌려지도록 그렇게 보완된 장치니까 이런 박물통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시죠. 삶의 마지막 통과의례인 장례가 바다 위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납골당에 모셔다 드렸었는데 가면은 그 공간도 너무 좀 협소하고 아버지께서 낚시하시는 걸 좋아하셨어가지고 예전부터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바다에 뿌려드리자라고 이제 알아보던 중에 이제 해양장이란 걸 알게 돼가지고 해안선에서 5km 떨어진 바다 위 부표에 도착했습니다. 화장한 유골은 이곳에서 뿌리게 되어 있죠. 2012년 해양 산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었던 해양장은 새로운 장례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고인은 보다 넓은 바다와 하늘이 있는 자연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해양장을 하면은 바다 어디든 이제 보면서 이제 추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연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기에 더 자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2022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자연장과 산분장을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친자연적인 장례 방법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아무래도 이제 넓은 자연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인의 유골을 보관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자연으로 다시 보내드린다는 어떤 의미로서 조금 차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좀 극복하자라는 취지에서 2007년에 자연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게 됩니다. 화장한 유골을 화초라든지 잔디라든지 수목의 주변 또는 밑에 묻어서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분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그런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장은 그 규율 범위가 상당히 좁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이 자연장은 서구의 자연장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나무를 새롭게 심어야 되고 그 나무가 꼭 뭐 숲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무가 우리의 조상의 나무다 이런 것들로 잘못 인식도 되어 있어서 나무로 하여금 숲으로 하여금 이게 묘지가 되는 기현상을 발행해서 발전되는데 좀 장애를 받고 있죠. 수목장님은 스위스에서 처음 도입된 후 독일을 거쳐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중 독일은 수목장을 체계화시키고 가장 대중화한 나라로 알려져 있죠. 독일에선 대부분의 수목장님이 도심에서 차량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비스바덴 시립 수목장님인 테라레비스. GPS를 도입해 관리할 정도로 광활한 크기를 자랑하죠. 이처럼 독일에선 대부분의 수목장님이 커다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Ich fahre dreimal die Woche hierher, weil das hier schön zum Laufen ist mit dem Hund. Wir haben auch ein Grab hier, da liegt mein Schwiegervater. Ist einfach eine schöne Gegend und ich wohne hier 1 Kilometer weg eigentlich und war früher schon immer hier, bevor das der Friedwald war. Und das ist einfach schön bei uns. 전 국토가 숲으로 뒤덮인 독일에서 국민들은 숲에서 태어나 숲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숲을 사랑하는 독일인들의 정서와 어우러져 수목장 문화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죠. In dem Friedwald liegt unser Enkelkind beerdigt und durch das, dass unsere Tochter in der Nähe wohnt und wenn wir zur Tochter fahren zu Besuch und dann verbinden wir das immer mit dem Wald, unser Enkelkind zu besuchen. Das haben unsere Tochter und Schwiegersohn ausgesucht, weil sie haben vorher in Wiesbaden gewohnt und haben gesagt, unsere Liebe hat vor 10 Jahren in Wiesbaden begonnen. 숲길에서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마치 휴양림에 온 듯하네요. Es ist auch nicht so ein beklemmendes Gefühl wie auf dem Friedhof, wenn man hier durch die Natur geht. Also ich glaube, das macht vielen Menschen auch für Kinder. Das ein bisschen leichter, gerade auch für Kinder. Ja, wo das ja immer so Friedhof dunkel angezogen, muss leise sein und am besten, also es ist so eine ganz andere Atmosphäre und im Wald ist es für die Kinder, glaube ich. 묘지라기보다는 자연숲에 가까운 모습. 잘 꾸며진 포장도로나 잔디밭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Das ist hier streng verboten. Ein bisschen untersagt. Ja, Sie dürfen nicht mal Blumen hinlegen. Ja, aber wir sind, glaube ich, eher noch so, nee, Ruhe, Friedhof. Ja. Man raucht nicht auf dem Friedhof, man isst nicht auf dem Friedhof in Deutschland, man trinkt nicht auf dem Friedhof. 이러한 약속들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풍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거겠죠. Wir möchten den Wald so weit wie möglich als Naturraum belassen. Deshalb hat der Wald für Wiesbaden eine immens wichtige Rolle. Einmal für die Luft, dann bezieht zu über 80% des Trinkwassers die Stadt Wiesbaden aus dem Wald. Die ganzen Wasserreservoirs sind um die Stadt herum alle komplett in dem Wald drin. Also der Wald filtert und speichert das Wasser. 수목장님이 도시의 허파 역할까지 하고 있네요. 산자와 죽은 자가 평화롭게 공유하는 숲. 묘지에 있는 야외 예배당으로 사람들이 향합니다. 이 숲에서는 예배당도 나무 재료로 만들어졌네요. 이곳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유골함을 들고 추모목으로 이동하는 길. 이제 고인은 한 줌 재가 되어 숲으로 돌아갑니다.
Frau Popert. Sie haben sich eine ruhige Beerdigung gewünscht, in einem ganz, ganz kleinen Kreis. Und da, wo es schon ruhig ist, hier ist schon ruhig. Ich denke, 생전 고인의 바람대로 장례식은 평온하게 치러졌습니다. Und ich habe ja dann mal erzählt, dass wir beide schon eine Bestattungsvorsorge gemacht haben für uns und dass wir mal nach Terra Levis gehen, im Friedwald. Und da hat sie sich dann dafür interessiert und da habe ich ihr dann auch mal eine Broschüre davon gezeigt und ihr erklärt, wie das dann hier oben ist. Und da hat sie gesagt, ach, das möchte ich auch. Vielleicht können wir ja mal alle unter einem Baum. Terra Levis, man ist mitten in der Natur. Und das finde ich schön, vor allem der Gedanke, dass meine Asche, das sind ja alles Urnen, die zersetzen sich. Und dann geht die Asche zu den Wurzeln vom Baum. Und das ist ein wunderschöner Gedanke, finde ich. Und deswegen bin ich hier von Terra Levis, auch von der Lage her, finde ich es einfach wirklich bezaubernd. 나무 옆에 묻은 유골함은 흙으로 분해되어 자연의 일부가 되고 다른 생명을 위한 걸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연에서 태어나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죠. 떠난 이는 숲속 생명들과 어우러져 숲의 일부가 되어갑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숲을 그리워하고 이곳을 찾아 위안을 얻는 거겠죠. Also wir wissen, also an dem Baum sind mehrere Menschen bestattet. Ja. 추모를 위해 놓을 수 있는 건 숲에서 얻은 자연물뿐. 유일하게 허용되는 건 단 한 줄의 기록입니다. Wir waren kurz vorher noch zusammen in Urlaub gewesen, uns über unsere Bestattungsmöglichkeiten zu unterhalten. Ich weiß gar nicht, wie wir darauf gekommen sind, aber ja, ist halt so. Und da haben wir beide beschlossen, dass wir uns nicht auf einem Friedhof wieder treffen wollen, sondern wenn, dann im Wald, in dem wir halt beide auch gerne waren. Und es ist auch einfach so, wenn ich dann nicht mehr bin, dann müsste die Grabpflege eines der Kinder machen. Und also meine Kinder, die räumen keine Spülmaschine aus und dann machen die auch keine Grabpflege. Das ist ja immer so eine Sache, ist ja immer so eine Verantwortung, die man dann auch quasi wieder übernimmt. 남편이 그리울 때면 언제든 이곳에 찾아와 머무릅니다. Ein Seim nennt Garfunkel in Deutsch. Fantasien gehen Hand in Hand und die Zeit ist wie der feine Sand, der die Spuren unseres Lebens fast verweht. 나무가 되어 다시 만나기로 한 남편과의 약속. Beginnt der Raum des Schweigens. 계절에 따라 순환하는 숲에서 죽음은 끝이 아닌 자연과 하나 되는 또 다른 시작일 겁니다. Fantasien gehen Hand in Hand. 일찍이 자연환경 보호에 주목한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어떠한 장례 문화를 볼 수 있을까요? 스톡홀름 인근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뛰어난 조경 설계를 인정받아 근대 묘지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이기도 하죠. 남은 이들은 일상의 휴식을 누리고 떠난 이들은 안식을 누리는 공간. 이곳에서 사람들은 계절별로 화초를 심고 물을 주며 일상에서 고인을 추모합니다. 삶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건 스웨덴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광경이죠. Vi har ett speciellt rum för anhöriga
Så då kommer man in, nu ska vi se, kommer vi in här. Så kan man ställa som sagt urnan där. Och sen så har vi ugnarna här. 우리에게 기피 시설로 여겨졌던 장사 시설이 이들에겐 자부심과 같습니다. 직원이 캐비닛식 화장로가 있는 공간으로 제작진을 안내하는데요. Det finns ett krematorium som var byggt 1940. Gunnar Asplund, Sigurd Leverens, med hela begravningsplatsen. Och det togs i bruk 1940. Och sen stängde vi det år 2014 och flyttade verksamheten här. Med modernare teknik, större kapacitet och framförallt så är det en bättre arbetsmiljö för personalen. Nu är den här lite skrynklig, va? Det där är ju en kistgrav, liksom. Den typiska, du har en kista. Här har du en typ av urna och den kan vara i porslin eller den kan vara i trä eller ja. 3분장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에서 원하는 안치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Och man rakar ner det i ett kärl och mal askan först i en askberedare så att det blir finfördelat så det går att sprida. Sen häller man ner det i det här kärlet, tar med det i minneslunden, öppnar locket och strör ut det så. Ja. 스웨덴에는 민네스룬드라는 집단 3분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회상의 숲이라 부르죠. 이곳에서 3분은 독특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Det är alltid så, minneslund. Det är kollektivt, det är alltså gemensam och anonym. Så då gravsätter vi ute i området. Vår till höst, eller hur? Och det här utförs då tidigt på morgonen innan folk är i området, utan det är för att det ska vara anonymt och ingen ska kunna se var man sprider någonstans. Så att man... 유골을 3분할 때 유족들은 회상의 숲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숲을 관리하는 직원만이 3분을 진행하며 어떠한 표식도 남기지 않죠. Dels ett och så har man ingen grav att sköta om. Är det så att anhöriga har flyttat, vi bor långt ifrån varandra och då känner inte barnen, de efterlevande, att man har någon grav att man måste besöka och sköta om. En minneslund finns på varje begravningsplats i Sverige. Och då kan man också åka dit om man bor kanske i Varberg eller någon annanstans. Göteborg. Och smycka, ja, Göteborg till exempel. 철저한 익명 형태로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보존하려는 것인데요. 대신 고인을 추모하는 별도의 공간이 상층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꽃이나 초 같은 추모 용품을 놓을 수 있죠. 민네스룬드에 대한 스웨덴 사람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När vi flyttade hit och då gick vi här och tyckte det var väldigt vackert och rofyllt så att hon ville att hennes begravning och aska skulle spridas här. Och jag har talat med min dotter, samma sak. 2015. Man blir en del av det biologiska kretsloppet. Och det skapar heller inga problem för min dotter att hon måste gå till någon grav och fixa med blommor och det händer att gravstenar välter. Utan hon kan gå hit och sätta sig på en bänk. 버리에 씨의 초청으로 집을 방문했는데요. Kom in. Okay, thank you. Skogskyrkogården, en dokumentärfilm där alla fakta finns
Det är en ganska lång film ifrån 1,5 timme. Jag vet inte varför.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회상의 숲에서 진행하는 3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Det de börjar med där vi var alldeles nyss, här i skogen där. 스웨덴에선 화장된 유골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민네스룬드에 뿌려집니다. 누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다는 건 사랑하는 이가 그 어디에서나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떠난 이는 안식하고 남겨진 이들을 치유하는 공간.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자연장지의 특성을 살린 곳이 늘고 있습니다. 작은 솔방울이 깔린 길은 아이에게 숲속 놀이터와 같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라는 의미로 해준 거지. 여기다 여기다 얘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사랑해요 해줘. 할아버지 사랑해요. 마치 가족 소풍을 나온 듯하죠? 그리고 좋은 기억은 가져가시고 약간 미안한 마음 이런 거 없으셔도 돼요. 하나되기 하면서 다시 나무가 됐다가 그 나무는 또 다른 생물을 초대하고 그래서 숲과 어우러져서 온전하게 자연으로 이제 가는데요. 자연으로 다시 오는 거죠. 마음 편하게 계시고요. 잘 보내드린 것 같아요. 네. 저희 잘 모실 테니까 자주 오세요. 그리울 때. 향이나 초 이런 거 피우고 그 제사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무슨 뭐 조형물이나 이런 거 설치하시면 안 되고. 모든 생명의 보금자리인 숲에서 사람들은 바람처럼 햇살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다녀갑니다. 여기는 자연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저는 여기로 올 거예요. 예. 아버님 옆에 같이. 네네, 여기. 그래서 가족목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어요. 앞으로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나무 아래서. 우와, 이게 다 소나무, 애기 소나무. 우와, 애기 소나무. 공기가 좋아요. 새로운 것 같아요. 그 맨날 아파트만 있고 공장만 있고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여기 오면 좀 새로운 기분이 든 것 같아요. 생명이 자라는 자연장지는 아이들의 소풍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간 삶과 죽음 사이에 큰 벽을 두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삶과 죽음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해 볼 때입니다. 이게 밖에서 보면 혐오시설이지만 우리 마을에서 보면 나의 숲이고 나의 자원인 거예요. 모두의 숲의 공간, 유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이 지역민들과 함께 가꾸는 숲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목장님은 마을 주민들이 발벗고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선 곳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공동묘지가 많다는 이유로 묘지마을이라 불렸다는 개화리 은골마을의 이야기인데요. 그 명칭과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돋보이죠. 오장공원 주차장. 아니야. 은골마을 영화제에 온 거지. 주민들은 묘지마을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기 위해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영화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은골마을 영화제가 열리는 보령이야. 보령! 어느새 지역의 대표 축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언제 뭐 영화관에 가서 옛날에 보고 지금 볼 수 있간데? 그리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좋아. 다른 데서는 이렇게 공동묘지에서 영화를 한다는 건 없잖아요. 선도 맞이지 않는 곳인데 자연스럽게 맞이잖아. 완전 색다른 영화지. 그렇지 않아요? 해방촌과 묘지마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은
우리 마을 주민들은 절점도 활용하면 개성이 되고 역경도 활용하면 자원이 된다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45 영화를 관람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응골마을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문화마을로 거듭났습니다. 웰다잉 연극단원들의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단원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은 데를 적어봤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는 여행을 준비하는 거야. 당신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장래 문화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떠난 자에 대한 장래의식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것의 논의가 중에 하나가 죽음을 어떻게 갈 것이냐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노인들은 이분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어떻게 돌봐줄 것이냐 문제에서 어떻게 보내드릴 것이냐 문제까지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문화, 전반적인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배. 한교섭이 이러하기 위해서 그러지. 자, 울다 웃다 웃음하고 저 눈물하고는 형제 아니요?